하루 계란 1개가 당신을 살립니다. 단, 이 3가지 모르면 독이 됩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키 168cm에 원래 몸무게가 72kg이었던 어르신이 6개월 만에 65kg으로 7kg나 빠져서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팔뚝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드시냐고. 김동수 어르신께서 대답하셨죠. 신장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단백질을 다 끊었다고요. 계란도 고기도 생선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김동수 어르신의 신장 거름망 점수가 48이었습니다. 이 단어랑 숫자가 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동수 어르신께서는 신장을 지키겠다고 단백질을 완전히 끊어버리셨고 그 결과 근육이 무섭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이 없어서 테이블을 짚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감기도 2번이나 걸리셨대요. 면역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매년 1씩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여성의 70%, 남성의 66%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까봐 걱정이고 신장을 지키려고 단백질을 끊으면 근육이 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더 빨리 투석을 받게 되는 악순환. 이게 지금 김동수 어르신께서 빠진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딱 3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장 거름망 점수 45라는 마법의 숫자. 이 숫자만 알면 계란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계란 노른자와 흰자의 결정적인 차이. 셋째,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은 계란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 아플 때 먹는 바로 그 약이라는 사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면 신장도 지키고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동수 어르신께 알려드린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장 환자에게 계란이 독약이 되느냐 보약이 되느냐를 가르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 거름망 점수 45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장 거름망 점수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에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거름망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피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신장 거름망 점수입니다. 정상은 90 이상이에요. 60이 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고 45 아래로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해결책,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 이상이라면 하루에 계란 1개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까지 다 드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으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40%나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근육이 쑥쑥 붙는데 노인은 절반밖에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계란 1개에는 약 6에서 7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 이상이면 계란 1개 정도의 단백질은 신장이 충분히 거를 수 있습니다.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계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디서 단백질을 구할까요? 바로 근육을 뜯어서 씁니다.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큰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근육이 없으면 투석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투석은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거름망 점수 45 이상이면 계란 1개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노른자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만 드시고 나머지 날은 흰자만 드세요. 노른자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횟수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왜 노른자를 조절해야 하느냐고요? 계란에는 이인이라는 성분이 약 100m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의 70%가 노른자에 몰려 있어요. 흰자는 10mg 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래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성분입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인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인다는 겁니다. 피 속에 인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리 몸속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빠져나간 칼슘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 아래로 떨어지면 인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노른자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계란을 통째로 드시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흰자만 2개 드세요. 흰자 2개면 단백질은 7g으로 충분하면서도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근육은 지키면서 신장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계란과 두부를 1:1 비율로 함께 드세요. 이게 신장을 보호하는 마법의 조합입니다. 계란 1개 드셨으면 두부 5분의 1모도 함께 드시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신장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부나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신장이 피를 거르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이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좁은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면 수도관이 터지는 것처럼 신장도 과부하가 걸리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수도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같은 양의 물이 흘러도 수도관이 안 터지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또 문제가 뭐냐?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물성과 식물성을 1:1로 섞어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 1개 드셨으면 계란찜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거나 점심에 된장찌개 끓일 때 두부를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장 거름망 점수 45 이상이면 계란 1개 통째로 45 미만이면 노른자는 주 3회에서 4회 그리고 계란과 두부를 1:1로 주변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근육이 빠지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신장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 여러분이 절대 몰랐을 그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 신장 환자에게 최고의 조리법은 반숙 삶은 계란과 계란찜입니다. 완숙도 아니고 프라이도 아니고 반숙입니다. 왜 반숙이 최고냐고요? 계란은 익히는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숙으로 익힌 계란은 우리 몸이 90% 이상 흡수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반숙이 딱 좋습니다. 그럼 완숙은 왜 안 되느냐? 완숙으로 딱딱하게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노른자가 퍽퍽해져서 목에 걸리기도 하죠. 날계란은 또 어떻고요? 날계란 흰재는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장기간 먹으면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어떻습니까?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온도로 오래 익히면 단백질과 단기 만나서 눌어붙은 찌꺼기가 생깁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눌러붙는 갈색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신장세포를 공격해서 신장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서 노른자가 반쯤 익은 상태로 드시거나 계란찜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계란찜은 수증기로 부드럽게 익히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목넘김도 편합니다. 기름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요. 5번째 해결책. 계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게 바로 인흡수를 늦추는 것구로 식사법입니다. 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느냐고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 내벽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보호막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인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마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게 만드는 거죠. 인이 천천히 흡수되면 뭐가 좋으냐?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눠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칼륨이 적게 들어있는 양배추, 가지, 오이, 당근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드시기 전에 양배추 샐러드 한 접시, 점심 전에 오이 무침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6번째 해결책. 계란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시금치, 둘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시금치는 왜 안 되느냐?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계란 속 칼슘이랑 철분이랑 만나면 뭉쳐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이 칼슘과 철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뭉친 덩어리가 신장에 가면 신장결석을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먹을 때는 시금치 대신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드세요. 커피와 녹차는 왜 안 되냐고요?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빈혈이 쉽게 오기 때문에 철분 흡수가 중요한데 계란 먹고 바로 커피 마시면 철분을 거의 못 흡수합니다.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7번째 해결책입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은 계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먹는 소염진 통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부프로펜 드세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소염진 통제 말입니다. 이게 신장을 파괴하는 숨은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염진 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이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조여지면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피가 줄어들면 신장이 산소를 못 받아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급성 신손상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 소염진 통제를 하루에 3번씩 일주일만 먹어도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거름망 점수가 60에서 50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신다는 겁니다. 무릎 아프면 먹고 허리 아프면 먹고 두통 있으면 또 먹고 그럼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타이레놀 정확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된 진통제를 드세요. 이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조이지 않습니다.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신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단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없는 노인분들은 신장 검사 결과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이 수치가 낮게 나와서 신장이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신장이 나쁜데도 말이죠.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시스타틴C라는 다른 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신장 기능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시스타틴C 검사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김동수 어르신께 알려드린 하루 식단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거름망 점수가 48이었으니까 45 이상 그룹입니다. 여러분도 본인 점수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김동수 어르신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양배추 샐러드 한 접시를 드시는 겁니다. 양배추를 손으로 찢어서 참기름 조금 살짝만 뿌려서 드세요. 이게 장내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숙계란 1개 여기에 두부 5분의 1모를 같이 넣어서 계란찜을 만들어 드십니다. 계란 1개 풀고 두부 으깨서 섞고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끝입니다. 여기에 잡곡밥 반 공기 정도 드시면 아침 식사 완료입니다. 점심 12시 현미밥이나 보리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두부를 듬뿍 넣으세요. 그리고 생선 작은 토막 1개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면 됩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다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 2가지 정도 곁들이시면 됩니다. 김치는 짜니까 한 젓가락만 드세요.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녁 6시 저녁은 채소 볶음을 먼저 드십니다. 양배추, 당근, 피망 이런 거 넣고 살짝 볶아서 한 접시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닭가슴살 손바닥 절반 크기 아니면 돼지고기 뒷다리살 손바닥 절반 크기 구워서 드시고요. 밥은 잡곡밥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계란 대신 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거예요. 간식은 어떻게 하느냐? 오후 3시쯤 출출하시면 두유 한 팩 드세요. 시판 두유 말고 두부를 믹서에 갈아서 만든 두유가 더 좋습니다. 두부 4분의 1모에 물 1컵 넣고 갈면 됩니다. 여기에 꿀 살짝 넣으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우유는 인이 많으니까 되도록 두유로 바꾸세요. 그런데 김동수 어르신께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로센 이런 소염진 통제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요. 대신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찜질을 하시고 무릎에 물이 안 가는 가벼운 스쿼트 운동을 하루 10개씩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란을 매일 먹어도 콜레스테롤 괜찮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계란 1개에 약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1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여러분이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4개에서 5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식단을 봐야 합니다. 계란 외에 삼겹살, 갈비, 튀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계란 1개 드시는 대신 다른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심장이 나쁘면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소변을 쌀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거품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느냐입니다. 5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떠 있으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단백뇨는 심장 거름망이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주위가 붓습니까? 특히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붓는다면 이건 심장성 부종입니다.
심장이 수분을 제대로 못 빼내서 얼굴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반대로 저녁에 다리와 발목이 심하게 붓고 누우면 숨이 차다. 이건 심장성 부종입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펌프질해서 다리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소변 거품이 5분 이상 남아있고 아침에 눈이 자주 붓는다면 바로 병원 가서 소변 검사 받으세요. 세 번째 질문.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두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부 1모에 단백질이 약 7g 들어 있습니다. 계란 1개랑 비슷한 양이에요. 여기에 닭가슴살 50g을 추가로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60%까지 높이시되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약국에서 BCAA 보충제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김동수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 샐러드 먼저 계란과 두부 함께 저녁은 채소 먼저 고기 나중에 소염진 통제 끊고 타이레놀로 바꾸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 지켜요. 3개월 후 김동수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 보였거든요. 체중을 재보니 65kg에서 69kg으로 4kg나 늘었습니다. 팔뚝을 만져보니 근육이 확실히 붙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신장 거름망 점수가 48에서 52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근력 검사 결과도 3개월 전보다 30%나 향상됐어요. 김동수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계란이 이렇게 고마운 음식인 줄 몰랐다고요. 신장 때문에 계란을 끊었을 때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대요.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서 집에만 박혀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신장 거름망 점수 45만 체크하고 계란과 두부를 함께 먹고 채소를 먼저 먹으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파트 계단도 거뜬하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김동수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장이 나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대로만 알면 신장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것과 근육을 지키는 것 둘 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단백질을 싹 끊어버립니다. 계란도 고기도 생선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더 빨리 투석을 받게 됩니다. 이건 신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장 거름망 점수 45라는 기준점, 계란 노른자와 흰자의 차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1:1 비율 이것만 제대로 지키시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김동수 어르신께서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근육이 빠지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처럼 말이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죠.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그리고 채소 한 접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